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올해 들어 일본의 밀리터리 분야의 최대의 이슈는 일본이 극초음속 무기의 요격수단으로서 레일건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본 내의 여러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었고, 일본의 지상파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언론들은 미 해군이 포기한 레일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한다라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위성은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는 수단으로 레일건을 활용하기 위해 올해 예산에 65억엔의 개발비를 상정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미 해군의 연구로 레일건은 200km의 장사정 사격이 가능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는데 유효성이 있지만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대용량의 전원 확보가 걸림돌이 되어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민간의 대용량 전원 기술로 레일건 개발을 선도할 생각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레일건을 사용해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초에 미 해군이 레일건을 본격적으로 개발한 이유는 MK-45 등의 함재포와 정밀유도 미사일, 그리고 항공기에 의한 유도폭탄 등의 무기보다 저렴하고 파괴력이 높은 레일건이라면 해안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해병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레일건은 미국의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부차적인 존재로서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완성된 레일건의 성능은 미 해군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 해군은 개발 중인 레일건의 110마일의 사거리를 원했으나 당장 이것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며 호시는 12발에서 24발마다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만일 미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킨 레일건이 실용화되더라도 적의 대한미사일의 장사정화로 인해 레일건을 장착한 미국의 함정이 200km 이내의 연안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10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으로 레일건의 매력은 퇴색되었으며 따라서 사용할 곳이 어려운 병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5년 넘게 전 세계 방위산업계에 조언을 해온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레일건으로 요격을 하는 것은 힘들고 1000km 이상 떨어진 목표를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와 비교할 때 특별히 뛰어난 부분이 없으며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도 레일건의 사거리와 발사 속도에 기술적 한계가 있어 사용할 곳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더 이상 레일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요구하지 않아 사실상의 개발 중단을 미 의회에 제안한 미 해군도 활용 용도를 찾기 어려운 무기보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미 해군 대변인은 해군이 레일건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투자하던 자금과 귀한 인력을 극초음속 무기와 지향성 에너지 및 전자전 체계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지만 미 의회는 그동안 미 해군이 연구한 레일건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문서화해 보존하기 위해 레일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공급을 올해도 유지하고 있어 미 해군의 레일건 개발은 확실히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 해군이 레일건 개발의 부차적인 장점으로 꼽았던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전용이며 이 아이디어는 10년 이상 전의 컨셉이며 당시에는 단순한 탄도 코스로 낙하하는 기존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상정하고 있었지만 요격 회피를 위한 기동성을 갖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같은 비행 코스를 변경하며 목표에 접근하는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으로 미사일 요격은 복잡해지고 있어 현재 레일건이 사출하는 발사체가 원거리에서 이동하며 목표물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명중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방위성이 레일건 테스트용으로 개발한 마하 5.8의 속도를 가진 발사체를 200km 앞의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1분 이상이나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와 비행 코스를 유지하여 위치 산출이 용이한 목표가 아니라면 극초음속 발사체를 명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포기했던 레일건을 계속해서 개발 중인 미 육군은 발사 후 과정을 수정할 수 있는 유도형 발사체 개발을 위해 강렬한 전자장에 견딜 수 있는 전자기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2021년 말까지 실증 테스트를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테스트에 대한 성공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 국방성은 극초음속 무기의 요격용으로 개발을 시작한 GPI의 교전 범위에 대해 SM-6의 범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M-6 블록 IA의 범위는 240km 정도이고 SM-6 블록 IB는 300km 이상을 커버할 수 있어 일본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은 400km 정도를 커버하는 극초음속 요격용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요격용 무기는 레일건이 닿지 않는 영역이 주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본이 개발 중인 GPI나 SM-6 블록 IB의 쉴드를 통과한 극초음속 무기는 ESSM에 의한 요격이나 전자전 장치를 사용한 소프트킬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나 여기에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는 레일건을 개발하여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실용적인 레일건을 개발할 수 있을지
또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는 수단으로 현실적인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이 극초음속 무기 요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는 것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나 입자빔이어서 외신은 일본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무기 개발에 관한 뉴스가 이슈가 되면 외신에서 보도하지만 보도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외신들은 거의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미 해군도 포기한 레일건을 사용하여 극초음속 무기를 어떻게 요격할 것인가를 일본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관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레일건은 구경이 40mm이고 레일건의 포시는 120발 이상의 발사에도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 국방성은 장거리 사격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호위함의 근접 방어화기 시스템인 팔랑스를 소형 레일건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매번 그렇듯 일본 방위성 스스로 레일건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지 밝히지 않아 베일에 쌓인 레일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독일이 폭동이 일어난 카자흐스탄에 A400M 판매를 금지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는 카자흐스탄 폭동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의 A400M 판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에어버스는 지난해 9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수주한 A400M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C-130 등 전술수송기 후계기의 공동 개발을 위해 A400M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각국의 의도나 개발비 문제 등으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이 계획에서 이탈하는 등 국제 공동 개발에 나쁜 버릇에 시달렸지만 겨우 개발을 시작한 A400M은 개발 참가국으로부터 170대의 수주를 획득했고 이미 100대 이상의 A400M이 인도되었지만 해외 수출에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당초 A400M에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였으나 개발 지연의 영향으로 항공기의 인도가 2009년에서 2013년으로 늦춰졌고 개발비 급등으로 조달비 상승도 예상되어 A400M을 계약했던 칠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A400M의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말레이시아만 계약을 유지하다 2015년에 인도를 받았지만 이후 수출 논란이 일면서 정식 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했고 해외 시장에서 계속 고전하던 에어버스는 지난해 9월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2대의 A400M을 정식 수주했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카자흐스탄 폭동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의 상황을 감안할 때 A400M의 판매 금지는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고 개발도상국에서 A400M의 해외 수출에 필요한 승인권을 가진 독일의 결정에 따라 16년 만에 수주한 카자흐스탄과의 A400M 수출 계약을 에어버스는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중에서도 인권 문제에 민감하고 특히 새로운 숄츠 정부는 EU의 구속력 있는 무기 수출 정책 도입을 내세우고 있으며 따라서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카자흐스탄에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당치도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구소련 말부터 30년 가까이 카자흐스탄을 지배해온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의 막내딸인 아리아는 개인 자산 3억 달러를 해외로 옮겼고 부정축제한 재산을 영국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봄바르디아사의 개인 제트기 구입에 2,500만 달러, 영국 거주권 획득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에 1,200만 달러, 두바이 팜주메이라 별장에 1,400만 달러, 비자금 추정을 피하기 위해 스위스 고급 프라이빗 뱅크 인수에 1억 800만 달러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에어버스는 16년 만에 수주한 A400M을 카자흐스탄에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항공기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